Now you are listening to the live YTN radio news 여러분께서는 show, 지금 Issue and 고품격 People. 시사 프로그램 You can also 이슈 앤 enjoy our 피플을 content 듣고 on our 계십니다. YouTube channel. 유튜브 보이는 Stay 라디오에서는 tuned. 채팅으로 의견 나누실 수 있습니다. FM 94.5MHz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0.7% 차이로 끝난 대선.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 또 정치권도 첨예하게 매 이슈마다 갈라서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을 휘감은 이슈는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삼선 토론 시간인데요. 삼선 하면 또 중국 음식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을 봤더니 효도, 충의, 장유의 세 가지 착한 일을 삼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3번 선택한 두 분, 당을 이끈 지도부로도 활약하셨던 분들이죠.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정치를 미워하지 않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내 삶에 연관된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정말 괜찮은 두 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현안들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 사무총장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또 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너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희가 뭐 그 삼선 이름 같이 그 공감하는 그런 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 제목이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세 가지 착한 일처럼 네.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윤관석 의원님은 저하고 이제 참 아주 친한 그런 사이고 네. 또 같이 이제 의정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장 이제 엘리트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주 제가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이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두 분 마음에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국민들이 네. 마음에 드시도록 좋은 얘기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거는 오늘 무겁고 좀 뜨거운 이슈 가기 전에 약간 식히고 들어가는 건데 두 분 다 파평윤 씨이신가요? 예, 저는 저는 파평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다 파평시 가더네요. 아, 그렇군요. 네. 같이 그 종친 행사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름이 사실 굉장히 이한 글자 빼고는 가운데 글자 빼고는 똑같아서 그러면 뭐 저기 학렬로는 누가 더 위? 아, 그건 저희가 한번 아마- 얘기를 해봤던 건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갖고. 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윤관석, 윤영석 두 의원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 이윤 씨시고 윤여정 배우까지 정말 좀 시대에 뜨고 있는 성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검찰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검수완박 좋은 단어도 많은데 정치권이 너무 삭막해지는 느낌이라 슬픕니다라고 7250님께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현안들도 많고 새 정부 출범도 많은데 이 시기에 이렇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야기가 등장한 배경, 필요성 좀 먼저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서 먼저 답해 주시죠. 예, 저희가 어제 장시간 의총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2차 개혁해서 1차가 공수처 설치였다면 2차에서 그 수사권, 기소권 검찰 네.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갖다가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좀 사실 좀 발음이 좀 약간 좀 네. 약간 무서운 그렇죠. 느낌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하기보다는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보장되는 것은 계속 보장이 됩니다. 다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한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 기본권 보호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측면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제 만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물론 저 대선이 끝나고 현재 그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인수위 과정을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도 저희도 빠짐없이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라든지 또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정책과 또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갔던 여러 가지 경제 상임이나 당정협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러나 또 권력기관 개혁은 지속적인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는 저 무소불위의 검찰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한 검찰주의자임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반면에 2019년 국회 청문회에서는 총장 청문회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어 온 검찰 개혁 혹은 권력기관 개혁의 수순이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민생도 챙기고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게 이런 것을 결국은 검찰권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추진을 했는데 검찰 수사권 환정 막탈 이거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이제 야당이 될 처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문제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개입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그 대장동 의혹 사건, 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런 문제가 다 이제 결국은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관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상당히 무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수사의 어떤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는 방금 이제 선진국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OECD 35개국 중에서 네. 27개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고요. 네.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앞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한국 사법 체계의根幹을 완전히 이제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국가기관 그리고 국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정권 말기에 급하게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는 오해를 하세요. 예, 답변. 그냥 우리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거의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만 출발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 보호라는 네. 측면과 그다음에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계화 문제라든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서 네. 사실 검찰 개혁의 그 내용으로는 계속 원칙적 지향점으로 얘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선이 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또 우리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의 그 입법의 추진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수 안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오해가 있는데 검찰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권 이런 건 다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겁니다. 수사권도 네, 살려놨다고들 네, 하죠. 네. 네. 예, 예. 어제 당론에서 사실은 당론을 정할 때 그런 보완책들도 좀 얘기된다고 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고 네. 지금 종합적 로드맵을 더 구성해 나가고 네. 말씀하신 대안이라든지 또 시민적 국민적 지지와 동의 부분들도 네. 더욱더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뭐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치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답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불과 이제 1년 전에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6대 부패 사건이라는 이런 6대 검찰에 범죄에 남겨두고.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남겨둔 네. 거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정책이 관철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1년 전에 그렇게 이제 그 검찰 수사권을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네.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모든 것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보안 수사는 인정하지만은 검찰의 어떤 주도적인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은 정권 말기에 또 이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 자, 윤관석 의원님, 지금 참여연대나 정의당 쪽에서는 속도 조절, 앞서 얘기한 이제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1년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게 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좀 협력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완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지금 의총에서는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뭐 그걸 국무회의 공표까지 저희가 뭐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저 어떤 법안을 추진할 때는 전체적 일정을 좀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권의 정상화라고 좀 보는 것도 네. 국민들 시각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변협이라든지 이제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일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뭐 함께하는 이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잘 듣고 이 법안이 오늘 어제 저희가 당론 채택했다고 해서 바로 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또 야당과의 또 협의도 해야 될 거고 네. 또 나중에 가서 본회의 과정에서 또 다양한 또 간담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소통하는 모습 국민들이 진짜 봐야 될 텐데 법안 처리를 일단 굉장히 다수 의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를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실 건가요? 4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고 사실상 저는 그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강행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필리버스터 얘기도 이제 나왔어요. 네.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당의 협조도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근데 네. 정의당은 이제 좀 신중론을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네. 또 필리버스터를 회기내에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다 포함해서 의회 정치에서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충분히 함께 보장하면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 정의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당론 채택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수사에 대해서 좀 방어 형태로 이걸 입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 국민이 더 불안해했던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검찰공화국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네. 선거가 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선자의 첫 일성도 국민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뭐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권을 주겠다. 그래서 약간 네. 무한 권력의 검찰이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다가 좀 불러일으킨 바가 네. 있어요. 그 외에도 그렇죠. 또 한동훈 검사장의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강성 발언이라든가 아까 네. 말씀하신 수사가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갑자기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정권 말기라고 하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또 잘못한 검찰공화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징표들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긴 합니다. 뭐 여당에서도 그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써 어떤 네. 앞으로 우려되는 야당이 되었을 때 민주당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어떤 수사의 칼날이 두려움이 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는 대부분 일반 국민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네. 일반 국민의 어떤 민생 문제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를 파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산적한 그 과제가 많습니까?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추경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 새정부 출범 상당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것을 블랙홀로 지금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금수반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성공하기 힘들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중대 범죄도 국가나 국민들에게 또 피해를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의 예산 독립성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고 있고요. 지금 타사에서 속보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2시에 이제 내각 두 번째 발표를 하는데 한동훈 이 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말들도 지금 보도가 됩니다. 방금 발표가 내정으로 발표를 흐름으로 저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검찰의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 독립권을 부여한다는 것 네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결국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겁니다. 네. 본인도 그야말로 대상될 수 있다. 검찰을 준사법 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네네.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떤 정치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의원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 이게 그럼요. 지금 윤석열 네. 차기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모든 기관은 다 그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네네. 민주적 통제를 받습니다. 입법기관의 의회 통제도 통제도 받고 받고. 네. 정부의 통제도 받는데 그걸 독립적으로 완전히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네. 뭐 견제와 균형이 원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권분립의 민족 통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네네. 과도한 예산권과 그 권한의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독립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동안 그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해서 독자적 편성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그 정부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네. 조항들이거든요. 이걸 갑자기 폐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검찰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뭐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 많이 했는데 오늘 또 한동훈 그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네.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지 윤석열 그 당선자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오히려 좀 더 그 다른 폭넓게 인재를 갖다 써야 된다고 보는데 좀 이따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네, 아마 의견이 있는 것 2시에. 같은데 네. 계속해서 본인과 가까운 친소관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앉히는 것이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인사까지 좀 아울러 얘기하셨고요. 또 네네. 차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특수성을 좀 들기도 하셨어요. 한 가지 짚어놓을 것은 이제 네. 검찰의 어떤 예산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검찰청이 이제 직접 수립을 해서 네. 기재부를 거쳐서 국회 어떤 예, 심의를 받는 겁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하고 심의를 받아야 민주적 통제는 뭐 충분히 받는 것이고요. 네. 다만 법무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네. 법무부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검찰권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수사기관으로서 또 기소를 그 시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그러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검찰 내부의 반발도 큽니다. 김호수 총장 필사즉생으로 맡겠다라는 말도 하면서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윤관석 의원님, 이 지금 현 검찰총장의 발언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예, 그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간부, 고검반부 이 집단 행동을 연상케 하는 그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계속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인데 검찰 그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국가 인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양하게 정책적 건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고 반대 의견 공식으로 발표하고 언론 나가서 막 인터뷰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 행동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검찰만의 아주 독특한 지금 집단 반발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해경 쪽에서는 한번 그렇게 반발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 입장입니까? 부처가 이제 자기 어떤 부처의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것이 이제 집단적인 반발이라고 이제 할 것이 아니고 그 관계 부처가 자기 어떤 부처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민주당 그러면 이제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그 적폐 성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다 이제 감옥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패하고 야당이 될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예 검찰이 어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현 대통령과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 전혀 힘들다.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그러니까 수사권을 딴 데로 넘기더라도 거기서 현 이재명 상임 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막기 위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쉽지가 않은 거죠. 아, 네. 물론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앞으로 이제 이 경찰이 과연 그러한 경험도 부족하고 네. 그러한 부분이 권력기관에 대한 네네. 수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검찰의 그런 수사권을 이렇게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적 동의 관련해서 그 이서영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총장을 좀 무리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가 결국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되었다. 좀 보완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윤영석 의원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제 그 총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절론과 또 조정론, 그다음에 신중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됐던 것은 이제 종합 로드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의 우리 검찰개혁 2단계, 공수처가 1단계였다면 2단계가 수사기소권 분리인데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 법안의 내용의 성안뿐만 아니라 그 대안과 그다음에 로드맵과 그다음에 그 국민적 시민적 지지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함께 해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이 3번이나 선택한 두 의원님들은 충분히 소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당에서 이 보완책 또 대안을 좀 마련하고 또 국민의힘도 소통하는 의견을 마련한다면 뭔가 좀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뭔가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용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네. 오히려 더욱더 검찰 출신들을 전진 배치하고 내각에 이런 네.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당선자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정부 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까 봅니다. 예, 앞서 좀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윤영석 의원님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다고 네네. 뉴스 나오긴 나왔는데 충분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특정 개인을 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치적 의미 같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 선인의 그런 이 법무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본 방향과 네. 그런 철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자격은 충분하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유 어떻게 보면 지금 0.7%로 민심이 갈려서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게 2차전이다, 후반전이다 이런 표현을 들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먼저 이제 앞서 속보 나온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하겠다. 현재 출마하기로 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적합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서울시장 후보 얘기했죠. 예,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것을 윤호중 대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치러지는데 관심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뚜렷한 대장마를 지금 뽑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고 해서 당에서는 비대위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그 대선을 치른 직후에 지방선거 앞두고 또다시 뭐 경선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현재 있는 후보를 포함해서 새로운 후보 또 추가 후보를 함께 심의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네. 서울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 외부 수혈 같은 얘기도 조금 나왔나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는 건데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 인물까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을 네네. 펼치는 입장인데 네네. 자,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뭐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네. 일단 민주당은 좀 이렇게 현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한 제가 저간에 드리는 그런 말씀을 쭉 종합을 하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이제 그런 네. 개와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런 친문계 간에 좀 어떤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후보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저희들도 다 이제 원칙은 경선이거든요. 네. 경선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송영길 전 대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오세훈 현 시장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네. 민주당이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저희가 좀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세하다. 당 내부 상황이 좀 있어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우리 저희 내부 사정까지 또 경선 예측까지 해주시면서 해줬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가 유리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뭐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표가 나와 있고 대선 오세훈 결과 때도 그랬죠.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해서 1년 하면서 또 대선을 갖다가 저희가 좀 뭐 아깝게 석패하긴 했지만 네. 진 건 진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기대 심리들이 있거든요. 일반 네. 유권자나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후보를 찾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인 그냥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원하는 사람 일정 자격 조건 되면 등록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네. 이번에는 좀 서울이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저희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 공천이라는 그런 좀 특단의 수단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 그리고 일기 내각이 발표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 많아서 어떤 인준을 통과하기 위한 국회에서 인준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의외로 날선 검증하겠다 나왔어요. 좀 미리 물론 두 분 서로 공수를 하셔야 될 입장이지만 미리 날선 검증에 대한 얘기 좀 알려주시죠. 예,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뭐 저희하고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의원 시절에 그 멤버가 있고 공직을 오래 하신 분이죠.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그 식견을 가진 공직자인데 다만 이제 그만두고 15년의 공백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공직을 네. 그만두시고 15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세상은 뭐 10년이면 강사도 변한다고 해서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네. 현안들이 많이 내용도 바뀌고 양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적절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지 이런 네. 어떤 그 능력 검증도 하시겠다. 전문적인 능력 네. 정책적 검증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경제도 지금 디지털 대전환 네네. 뭐 추격형 경제 선도형 경제로 바뀌고 기후 위기란 새로운 과제도 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능력도 좀 보겠고 두 번째로는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김현장 고문 그동안에 근무하셨던 부분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 15년 지난 이후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전에 15년 전에 해왔던 공직생활 이후의 생활을 좀 관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신상 다 검증하겠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이제 지명한 이유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네. 그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네네.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생 경제정책 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MF 극복이라든지 한국 경제정책의 그런 산정인이죠. 그리고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그 국무총리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통합형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가지 지금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이제 근무할 때 그런 네. 고액 수임료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문료죠. 네. 론스타 문제, 뭐 저축은행 문제 이런 것 몇 가지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안 자체가 이분의 어떤 능력 네. 또 이제 그런 국민통합형 인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이냐 생각할 때 좀 먼지 틀기식의 그러한 네. 어떤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저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이 지금 초대 총리로 상당히 저는 적임자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한덕수 총리 공직을 떠난 건 이제 주미대사까지 치면 10년 정도, 2012년에 마치셨는데, 자, 뭐 앞으로 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두 의원님들 뵙겠지만 어떻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풀어 나가실지, 청취자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검찰 선진화법 혹은 뭐 검수완박 관련해서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분들도 좀 선진국과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님은 저는 선진국 의원님들이라고 보고요. 네. 예, 부를 때도 제가 윤 의원님 이러면 두 분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의견과 마음도 같아지는 얘기들로 현안들 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삼선 토론. 저도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두 의원님들께서도 YTN 라디오 꼭 차에서 틀어놓고 전화 오면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경 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삼선 토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